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면 한순간의 돈 거래로 20년 우정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다루는 5가지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미리 알아채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수십억대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과 커피숍에 가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 카드 깜빡했다. 너가 먼저 계산해. 처음엔 그냥 깜빡한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5,000원짜리 커피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둘씩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부터 말이죠. 지금 그 회사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작은 돈에서 보인 인색함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진 거죠. 반대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항상 먼저 지갑을 여는 분이었죠. 제가 낼게요. 이 한마디가 주는 신뢰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은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금액이 아닙니다. 1,000원, 5,000원 같은 작은 돈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동기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항상 이랬어요. 나는 맥주 안 마셨어. 콜라만 마셨는데 똑같이 나눠내는 게 맞나? 처음엔 합리적인 말 같았어요.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까 모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어요. 몇천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 친구들을 잃은 거죠. 작은 돈을 대할 때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큰 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을 속이는 사람이 100만 원은 정직하게 처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돈에서의 원칙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패턴이 평생 이어진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만나봐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성공해서 돈이 많이 생겨도 작은 돈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호. 빌리고 갚는 태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10년 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정말 급해서 그래.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망설임 없이 빌려줬죠.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해보니까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 아직 여유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SNS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도 안 온다는 거였어요. 빌릴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 갚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어차피 친한 사이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국 6개월 후에 겨우 받았는데 그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돈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의 다른 인간관계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갚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하루 늦을 뻔했네요. 심지어 이자까지 챙겨주시면서 말이에요. 고마운 마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을만해요. 그분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더 큰 일도 함께하고 있어요. 돈 거래에서의 신뢰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거든요. 또 다른 실제 사례예요. 회사 동료가 급하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가족이 응급실에 가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였죠. 당연히 빌려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갚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급한 상황에서 빌린 돈은 빨리 갚아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빌린 돈은 미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돈을 빌려주고 나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특히 빌릴 때는 정말 고마워라고 하다가 갚을 때는 바빠서 깜빡했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신호. 함께 쓰는 돈에서의 행동.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8명이 함께 고기를 먹었는데 계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금액이 24만 원이었어요. 1인당 3만 원씩 내면 되는 상황.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고기를 적게 먹었어. 술도 안 마셨고 결국 그 사람은 2만 원만 내고 나머지 7명이 더 부담하게 됐죠. 이 상황에서 뭘 봐야 할까요? 3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기만 빠지려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신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먹을 때는 적게 먹었다면서 노래방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다음 회식부터 빠지게 됐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제외된 거죠. 반대로 항상 먼저 제가 조금 더 낼게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는 계속 함께하고 싶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내야지.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아파트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상황이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으로 각 세대당 5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 대부분은 흔쾌히 동의했는데 한 분이 계속 반대하셨어요. 나는 계단을 써. 왜 내가 내야 해? 우리 집은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안 써도 돼. 결국 그분 때문에 전체 공사가 늦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일에서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공동 현관 보수 비용도 반대하고 아파트 조경 비용도 반대하고 공동체에서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항상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이거 안 썼는데 왜 내가 내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관계를 얻게 되죠. 이런 사람들과는 장기적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익을 나누는 방식. 정말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세 명이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는 아이디어를 냈고, B는 초기 자금을 댔고, C는 실제 운영을 맡았죠. 6개월 후, 월 수익 300만 원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상황. 어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내가 50%는 가져가야 해. B는 이렇게 말했고요.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위험도 내가 다 감수했고. 그런데 C는 달랐어요. 우리 세 명 다 필요했어요. 그냥 3등분하면 안 될까요? 어와 B는 C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너는 그냥 일만 했잖아. 우리랑 똑같이 가져가려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와 B는 계속 싸웠고 결국 사업이 망했어요. 더 웃긴 건 둘이 싸우면서 정작 일하는 C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C가 혼자 나와서 비슷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익 배분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공정성을 보여줍니다. 자기 목만 챙기려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거든요.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나누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예요.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한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1억 원씩 투자해서 2년 후 3억 원에 팔았어요. 1억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좋은 매물을 찾았으니까 내가 6천만 원, 너는 4천만 원. 상대방이 반박했죠. 그럼 내가 돈을 댔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결국 둘이 싸우면서 변호사까지 끼어들었어요. 소송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고 관계도 완전히 끝났죠. 이 한마디로 2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둘 다 노력했으니까 정확히 반반 나누자. 심지어 한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이 더 고생했으니까 형이 조금 더 가져가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함께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은 정말 무섭거든요. 특히 큰 돈이 걸린 상황에서는 평소에 숨겨뒀던 본성이 다 드러나요.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 내가 더 위험을 감수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큰일을 함께하면 안 돼요. 5번째 신호. 돈을 통한 인간관계의 태도. 마지막 신호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월급 주는 거 잊지 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더 심한 건 이런 말도 했어요. 싫으면 나가. 대신할 사람 많아. 결과는 뻔했죠. 그 회사는 지금 직원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둘씩 떠났거든요. 지금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돈을 권력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반대 사례도 있어요. 다른 사장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어려워도 여러분 월급만큼은 꼭 챙겨드릴게요. 실제로 그분은 자신의 월급을 포기하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이겨나갑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더 큰 회사가 됐죠.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돈을 관계보다 위에 두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갑자기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쏠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했죠.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는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건 정말 어려워. 너네는 월급쟁이라서 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생기자 친구들을 아래로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지금은 돈은 많지만 외로운 사람이 됐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친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없어지면 태도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시 예전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결국 돈에 따라 인간관계가 좌우되는 얄팍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여러분 덕분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나는 작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1,000원짜리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둘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서 말해요. 언제까지 갚겠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까지 명확히 하는 거죠. 셋째, 공동 비용이 있을 때는 항상 조금 더 내려고 해요. 몇천 원 더 내는 것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요. 넷째, 이익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려고 해요. 내 기여도는 줄여서 생각하고 상대방 기여도는 크게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돈이 생겨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를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 빌리고 갚는 태도, 함께 쓰는 돈에서의 행동, 이익을 나누는 방식, 돈을 통한 인간관계의 태도, 이 5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패턴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인 거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좋은 말을 해도 돈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돈을 정직하게 다루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정직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돈에서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지켜봐도 기본적인 성향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1,000원짜리 거래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거래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왜 돈 거래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로 미리 알아채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모두 돈에게 휘둘리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부와 좋은 인간관계를 모두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돈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만 기억해도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실제 방법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준비해 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